군산사랑 상품권은 620억 원이 넘는 판매 금액과 8천 개 이상의 가맹점 등록으로 단기간 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받고 있는 군산사랑 상품권. 오늘의 10미닛 리포트입니다. 군산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있는 군산사랑 상품권. 지난 9월 발행 이후 지역민과 상인들은 상품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손쉽게 빨리 되고 받고 한 게 좋더라고요. 많은 값 살려보면은 3만 원 값을 사시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더 우리 고객도 좋고. 매출 향상적인 문제는 조금 더 많이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 10% 이상은 좀 괜찮다고 봅니다. 수수료가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도 어려운데 솔직히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고객이 줄었어요. 수수료라도 아낄 수 있으니까 좋죠. 소상공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일단 우리가 장사가 잘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현금은 잘 안 나와요, 주머니에 사실은. 왜냐면 자기 돈 쫓고 자기 돈으로 사니까. 하지만 상품권은 구매할 때 10% 세일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군산시 조사에 따르면 군산사랑 상품권 사용으로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 가맹점이 70%를 넘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의 몫인 카드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로 자본의 유출을 막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정 화폐에 좀 대별해서 대안화폐로 생각되어지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자본 자체를 지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인데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의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역외 유출을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가장 실효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이 지역화폐로 등장한 것은 현대중공업과 GM의 철수 사태로 인한 지역의 경제 위기 때문입니다. 고용,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는 정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해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전체 60억을 고용 위기 지역 6개소에서 이제 고용 위기 지역에다가 이제 60억을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31억을 거의 절반 이상을 저희가 군산 쪽으로 이제 저희가 그 지원금을 가져와 가지고 그 10%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9월 3일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군산에서 10년째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앵주 씨. 그녀는 군산사랑 상품권 첫 발행 당시 SNS로 주변 사람들을 지목해 상품권을 알렸습니다. 서로 기쁘고 재밌고 이런 걸 좋아해요, 제가. 그리고 물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죠. 왜냐면 제가 여기 살고 저희 자식이 살고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지역 사랑이 있는 것은 생기는 것은 막을 도리는 없는 것 같아요. 군산시가 발행하는 지역 화폐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10%의 할인율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점이 군산사랑 상품권의 성공 요인으로 손꼽히지만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군산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더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산업 위기이고 고용 위기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시민들도 좀 지역에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상품권이 많이 팔리는 데 기여를 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여태까지는 다 이제 밖으로 자금이 유출돼 가지고 상권들이 힘들었던 부분들을 좀 많이 보완을 해주지 않나. 하지만 사업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군산사랑 상품권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바로 회전율이 낮다는 겁니다. 현재 군산사랑 상품권의 회전율은 1.5회에 불과해 경제 활성화 효과가 비교적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발행을 조폐공사에서 하자마자 다음 날 다시 한국은행에 입금이 됐다. 그러면 화폐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죠. 지역 상품권도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한 번 나간 자금이 여러 사람의 손을 돌아서 자금의 순환을 거친 다음에 들어와야 그 자금 흐름에 좀 상승 효과가 있는데 바로 구매와 동시에 바로 입금되는 한 3, 4일 안에 수일 안에 입금되는 확률로 된다고 하면은 그 자금의 흐름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해가 있다면
그 이해를 통해서 저는 이 회전율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회전율이 높아지는 게 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또 바로 자기가 불편 없이 다른 어떤 가맹점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가맹점이 그걸 사용한다면 같은 금액이 매우 유효하게 더 배가 돼가지고 어떤 지역 경제에 효율적인 어떤 그 산물이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가치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그런 단점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떤 군산 시민들이 이해를 통한 지역 화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고용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10% 할인의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없다면 군산사랑 상품권의 발행은 불투명합니다. 국가 예산이 제대로 나오면 10% 이제가 가능할 것 같고 확률은 좀 높은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왜냐하면 내년까지가 산업위기 대응 2년 기간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갑자기 또 중단하기는 어렵고 하면 그래도 5% 정도는 할인을 해주는 게 좀 다른 지역에서도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재정적인 부담은 좀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 재정적인 부담이 이제 지역에서 돈이 도는 효과를 가져와서 제3의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 상품권이 진정으로 유통돼서 우리가 좀 골목이 많이 살아나서 경제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없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나마 계속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너무 한시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군산사랑 상품권은 종이 형태로 발행, 유통되고 있지만 군산시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을 준비하고 있어 지역 화폐 사용의 편의성도 기대됩니다. 빠르면은 상반기 중에 할 수가 있고요. 늦어도 한 7월 달까지는 지금 현재 시행을 좀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가장 큰 장점이 관내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원격 구매가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지역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관내에서 이렇게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수도권 뭐 어떤 그 추장미라든가 이런 분들이 원격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가맹점 수는 많지만 회전율이 낮은 현실, 정부 지원 중단 이후 불투명한 지속 가능성, 모바일 환경에 맞는 사용 편의성 등 여러 보완점들이 남아있는 지역화폐, 군산사랑 상품권. 이 대한화폐의 미래는 결국 군산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우리가 어떤 법정화폐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군산을 벗어난 여기에 다 유출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금액 여기 유출이 되거든요. 군산을 포함해서 전라북도 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화폐 군산사랑 상품권을 쓰는 것이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 뿐더러 결국은 군산 경제에 매우 실효적인 도움이 된다. 이것을 군산 시민들이 깨달으면 면화 없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군산 경제에도 큰 어떤 하나의 희망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군산 경제를 이끌었던 대기업의 공장 철수는 지역 경제에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가 모든 지자체들의 최우선 과제였지만 대기업에 의존했던 지역 경제가 마주쳐야 했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지역 화폐가 그 현실을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새로 오신 전문가 패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북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유나미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 고향사랑 상품권이라고 하죠. 이 지역 화폐가 710억 원이 발행돼서 완판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국가 예산이 일단 수십억 원 들어가고요. 시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상품권을 찍어내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보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이득이 더 커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상품권, 그 지역 화폐를 그 지역 안에서밖에 소비할 수 없다는 한정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다름 아닌 지역 내의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함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만큼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여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는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것에 대한 그 소비자인 지역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이해와 신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관주도만이 아니라 어떤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인 어떤 참여 방식의 어떤 상향식 그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런 확산성을 가져오기는 쉽지는 않겠죠. 제가 이제 군산시에 가서 직접 소상공인 분이나 시민분들을 뵀었어요. 그런데 좀 보도하고는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는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군산 지역 경제의 발전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시민들은 크게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인 뭐 생산에 대한 문제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 소비나 어떤 결제 수단의 변화로 과연 근본적인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해답을 줄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언급됐던 것처럼 일단은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에서 첫 출발은 괜찮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작한 지 9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과시적인 성과를 미리 예단하기는 좀 이른 감은 있지 않을까. 네, 뭐 이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시민들 의견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네. 교수님, 제가 이해하는 그 취지는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산 시민이 100만 원을 벌었는데 그거를 어디 서울 쪽 뭐 큰 대형 마트에서 다 써버리면 그 돈이 돌지를 않잖아요. 100만 원 중에 20만 원 저축하고 80만 원을 상품권으로 소비하면 군산 시민이 80만 원을 또 벌고 그 번 사람이 또 상품권으로 소비하면 64만 원이 또 군산 시민 소득이 되고 이렇게 계속 군산 시민 그 소득이 늘어나는 어떤 소비의 승수 효과를 노린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영상 자료에서 나온 회전율 그 문제가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냥 바로 현금으로 한 번만에 바꿔버리면 그런 소비 지출 그 상승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전율을 어떻게 좀 상승시킬 것인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역 화폐 제도에 대한 어떤 확신과 신념이 있어야, 신뢰가 있어야 이건 뭐 법정 화폐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다른 매장, 다른 가맹점을 사용하게 되고 다른 가맹점에서 다시 그걸 또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다른 가맹에서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회전율이 어떤 향상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군산시의 현실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요. 나한테 현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상품권이 들어오면 일단 상인분들은 바로 그 은행으로 가서 이거를 바꿔서 현금화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상품권의 액면은 기한이 5년이고 그리고 소매업에서 도매업으로 결제를 할 때 도매업에서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는 아직 확대가 안 된 거예요. 군산 같은 경우에 수산물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산물을 구입하는 구입처가 보통 수협입니다. 근데 수협에서는 이 상품권을 받지 않습니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분들은 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어떤 가맹점의 확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재발행하는 비용의 부담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은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받아줘야 순환율이 사실은 잘 되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에서는 이거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뭐 근본적으로 가맹점이 많아져야지 회전율이 이제 높아지고 또 훨씬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층들도 이제 넓어지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회전율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근본적인 대책 중에 하나는 환산을 하게 될 때 수수료를 조금 더 많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빨리 바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도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 되냐라고 하는 이런 절박함 속에서 사실 풀뿌리라고 하는 그런 저변으로부터 이게 만들어졌어야지 되는데 위로부터 만들어져서 이것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더더구나 그 생명력에 관해서 얼마나 담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관 주도의 지역 화폐는 지속 가능성이 좀 낮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교수님은 일단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확신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몰라서 안 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약간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 타당한 지적들이시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고용위기 지역에 해당되는 정부 지원금에 의해서 10%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이 파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 맞물려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의미를 일단 군산 시민들이 군산사랑 상품권이라고 하는 지역 화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이해하는 시발점으로서 매우 좋은 유인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정부 지원이 끊어진다면 10% 할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는 어떤 그 지방 정부의 몫으로 3%가 됐든 5%의 할인율은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또 많은 경우의 사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 상권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계적인 수치로 지금 명확히 모든 것들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지방 정부가 재정 부담하는 것은 지방 정부의 어떤 그 경제 자립을 위한 투자의 몫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상 행정과 정치권에서 먼저 앞장서서 이 지역의 위기를 타파하겠다라고 하는 진정성을 가졌을 때 사실은 시민들은 힘을 보태주는 거거든요.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 지역의 위기에서 이 상품권이 되게 단기적인 어떤 정책일 것 같은데 마치 이것으로 본인들의 할 일을 다 했다거나 아니면은 이 성과로 뭔가 만족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면 다시 시민들의 어떤 반응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네. 젊은 사람들이 상품권에 대해서 좀 제일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뭐 맞벌이 부부나 이런 경우는 온라인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가서 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불편하다 사용하기가 이런 이야기 많거든요. 그 부분 좀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완 안 됩니까? 그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불편함을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단기적 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단기 1년간의 2년간의 어떤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 정책을 시도해서 그것이 뿌리내림이 되어져서 지속 가능한 어떤 법정 화폐를 대신해서 쓰되 전혀 지역에서 어떤 경제 활동에 불리하거나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생길 수 있도록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사실 오늘 지역 사랑 상품권, 또 군산 사랑 상품권의 여러 한계점과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 있는 사회적인 실험으로서 저희가 내년 또 내후년에까지 계속 인기를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지 지켜봐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